오늘은 스프링부트 시스템 환경 변수 읽기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제가 이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이제 성능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화딱지가 나서 만든 영상입니다. 다소 좀 이제 과격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 주시고요. 최대한 제가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최대한 좀 선정적이지 않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환경 변수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이 개발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은 저처럼 좀 경험이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예전에는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제 서버를 사죠. 이제 서버를 사가지고 이제 괜찮은 서버를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내가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서버 사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이제 고려가 된 상태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안 했는데 요즘은 이제 다 클라우드로 올라가잖아요. 그냥 클라우드로 올라가니까 아니, 성능에 문제가 되면은 그냥 클라우드에서 스케일 아웃 해가지고 해결하지, 이런 식으로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냥 소프트웨어 그냥 코딩만 하는 거죠, 내가. 근데 정작 그런 서버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된 코드들이 이 클라우드 환경에 올라가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서버로 사고 했을 때의 그 성능보다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왜 떨어지냐면은 클라우드에서 파드 하나 만들었을 때 뭐 기본적으로 2기가 정도, 메모리 2기가 정도, CPU 2코어 정도, 이 정도 쓰는데, 여기다가 뭐 백락 올려봤자 진행이 되게 되면은 서버 뻗죠. 근데 이유도 몰라. 나는 코드 리뷰도 잘 했고 성능도 최대한 고려를 해서 했어, 뭐 이런 거죠. 자, 이제 봅시다. 코드 리뷰에서도 별 문제 없던 코드예요. 근데 서버에, 클라우드에 올리기만 하면 죽어요. 네, 당연하죠. 이 서버 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코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뭐 스레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용량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저는 그래요. 제 주로는 서버 증설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파드를 여러 개 늘려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최소한 메모리가 APM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모니터링 툴이죠. 뭐 옛날에, 지금도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제니퍼라는 게 되게 유명했고, 그런 APM을 통해서 메모리가 언제 튀는지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코어 수 몇 개의 메모리가 몇 개가 됐을 때 이 정도에서 메모리가 튄다, 이런 거 모니터링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거를 이제 따져가면서 서버 증설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고, 서버 증설 혹은 이제 파드를 이제 여러 개로, 파드를 몇 개까지 늘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화가 났습니다, 최근에. 아이고, 진짜. 자, 그래서, 자, 얼마만큼 증설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식이 저는 저 나름대로 있어요. 제 이제 경험치에 의해서. 근데 이거를 누가 알려준다고 해서 뭐 그 공식이 어느 상황에서나 다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공식을 알려드리기 좀 꺼려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경험치가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치는 클라우드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온프라미스라고 그러죠.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이제 서버를 세팅했을 때 그런, 아직까지 그 공식으로 클라우드 쪽에 올라갔을 때 그런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어쨌든 여기서 개발자급이 나뉩니다. 실제로 코딩만 할 줄 아는 개발자냐, 아니면 서버 운영까지도 가능한 개발자냐, 그런 부분을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고급이냐 특급이냐가 나눠지죠. 네, 중급 고급 뭐 똑같고요. 고급이랑 특급이랑 나눠지는 급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환경 변수를 체크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DB 접속 정보들 있죠. 예, 민감한 정보들. 이런 민감한 정보들을 내가 OS 레벨에서 세팅을 해버리면은 이게 보안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OS 자체를 뚫지 않는 이상은 민감한 정보를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 파일에 저장된 게 아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파일에 저장됐을 때, 물론 이제 뭐 서버에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지만은, 파일로 저장되게 되면 실수로라도 이제 깃허브 같은데, 깃 있죠? 예, 리파지토리. 요런데 이제 실수로라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는 OS 레벨에서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프링부터에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가?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죠? 제 영상 보는 정도 보신 분들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질문도 어렵습니다. 자, 골뱅이 value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이렇게 해놨죠. spring.application.name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 변수로 사용할 그런 것들을 이제 요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두시면은 이 value annotation을 이용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spring value 요 부분이 요거를 찾아서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알아서 넣어주고요. 그거를 이제 읽을 수가 있게 되죠. 자, 코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파일을 먼저 볼게요.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더 팩토리라고 세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똑같이 요거랑 좀 분할을 할까요? 요거랑 이제 요거랑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요 더 팩토리라는 문자열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한번 찍어 봤습니다. 뭐 예제를 위한 거니까. 그래서 run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커맨드 라인 러너라는 거를 썼는데요. 커맨드 라인 러너가 뭐냐? 이 스프링부터에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구동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커맨드 라인 러너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러너라는 것이 있어요. 두 개의 역할은 똑같은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커맨드 라인 러너는 불편하다. 뭐가 불편하냐? 네. 여기 보시면은 아규먼트가 이렇게 배열로 들어오죠. 배열로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스프링부트 쪽 이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러너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밸류를 이용해서 프로퍼티의 값을 가져오는 거를 좀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스프링 애플리케이션 요거 네임은 스프링에서 지정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앱 타이틀은 뭐뭐뭐 이렇게 하면은 요 부분 있죠? 네, 이 부분. 여기 띄어쓰기 하면 안 되나?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세팅한 부분이 여기에 달러 이쪽 안쪽에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바 진영에서는 스프링부트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 자바의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system.getEnv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는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메소드고, OS 수준의 이제 시스템 환경 변수 값들을 조회해 올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제가 OS 수준이라고 했는데 뭐 스프링부트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자, 아까 밸류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잠깐 이제 코드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system.getEnv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맵으로 리턴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꺼내 와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바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스프링부트가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죠. 저장하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면은 아까 전에 봤던 요거 있죠? 요거 골뱅이 밸류로 찍었던 거 아래쪽에 이제 키 여기 equal 이렇게 있잖아요. 예, 패스.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뭐 서버로 올라가면 서버가 되겠죠. 이 서버에 있는 환경 변수들, OS에서 사용하는 환경 변수들이 여기 다 찍혀요. 이렇게 equal view 이걸로 한 줄씩 찍어 놓도록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패스 많이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쉘은 어떤 쉘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홈 디렉토리가 어딘지 뭐 이런 정보들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자바에서 쓸 수가 있고요. 스프링부트에서는 이제 그 인바이러먼트라는 것도 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인바이러먼트 빈이라는 거를 주입을 받으면은 여기 이제 system.get 한 것처럼 이렇게 오토바이어드한 변수.get property system.get 사용을 했을 때 불편한 점이 뭐냐면은 하나하나 다 찾아 들어가서 가져와야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편하니까 스프링부트 개발자들이 뭐 이런 빈을 하나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et property 하고 요 패스가 뭐냐?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은 찍었던 거 보시면은 여기 패스가 찍혔잖아요. 요거를 이제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예요. 요 프로퍼티의 값을 이렇게 찍어주게 됩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자, 이번에도 제가 코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environment. 자, environment 빈을 이렇게 주입을 이렇게 다른 설정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env.getProperty getProperty 할 때 그 키 이렇게 키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점 한번 해볼까요? getProperty 액티브 프로파일즈 해가지고 현재 스프링부트가 실행이 될 때 어떤 프로파일을 쓰고 있는지 볼 수도 있고, 디폴트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네, 이 정도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불러올 이유는 없으니까요. 자, 프로퍼티 이렇게. 그래서 패스라는 애를 이제 불러오게 될 겁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run. 쭉 보면은 아까 전에 첫 번째 value로 가져온 거, 두 번째로 system.get 로 가져온 거, 그 다음에 쭉 밑에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네, 시스템 패스. 네. 그래서 이렇게 패스에 입력한 값만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요 코드입니다. 요 코드. 자, 그러면은 그 밸류는 이렇게 시스템 요 환경 변수 값을 가져올 수 없느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spring.application.nam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패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패스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보고 지금 잠깐만 조작 처리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지금 name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패스가 여기 이 패스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클리어하고 한번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보이시죠? 네, 이렇게 패스도 이렇게 찍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밸류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CPU나 메모리 체크는 어떻게 하냐? 환경 변수는 이렇게 이용을 해서 뭐 밸류를 쓰든 environment를 쓰든 아니면 system.get 를 쓰든 뭐 상관없어요. 예, 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CPU나 메모리는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성능 테스트할 때 아주 열받아가지고, 왜 열받았냐면은 서버 사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뭐 코드를 조금 더 좋게 조정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아니래요. 그냥 JPA로 세이브를 하니까 느린 거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짓 했는지 아세요? JDBC 템플릿으로 다 쿼리 손으로 다 짜가지고 다 그렇게 그지랄을 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그지랄. 아니, CPU 사양이나 메모리 사양을 알아야 파드가 몇 개 필요할 것이고, 성능이 요만큼, 그 파드 하나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이만큼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뭐 스레드를 쓰든 뭘 쓰든 뭐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용을 안 알려줘요. 뭐 뻔하겠죠. 뭐 투코어에 2기가 메모리 돼 있겠죠. 짜증나가지고 진짜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대기업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SI 개발자를 개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짜증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면 CPU하고 메모리 체크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그 JDK의 오퍼레이션 시스템 MX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우리 모니터링하는 툴들 있죠. 거기 보면 이제 CPU 사용이랑 메모리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막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네, 그거를 할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DK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자, 코드는 이제 이렇습니다. 아주 쉬워요. 여기 보시면은 매니지먼트 팩토리 get 플랫폼 mxbin 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mxbin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인스턴스를. 자, 코드를 먼저 봅시다. 뭐 요거 코드밖에 안 적어놨으니까 코드를 보면서 이거는 좀 주석 처리를 하고요. 뭐 모니터링 툴 APM 이런 거 개발하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참고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오토 임포트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임포트 할 때 이거 좀 참고하시라고. 임포트를 이렇게 다른 인텔리제이나 뭐 이런 건 잘 되겠죠. 근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요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좀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임포트가 안 돼가지고 찾아서 집어넣고요. 여기 이제 오퍼레이션 여기 매뉴얼을 보면은 여기 위에 뭐 뜬금없이 갑자기 매니지먼트 팩토리는 어디서 찾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니지먼트 팩토리 여기서 가져온다, 오브젝트를 가져온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혹시 까먹으시면은 일단은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걸 어떻게 가져오는지 모르면은 설명서를 보시면 됩니다. 설명서를 보시면은 매니지먼트 팩토리 이렇게 get operating system mxbin 이걸 쓰세요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OS 정도로 가져올 수 있는 이제 빈을 우리가 이제 들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get 버전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얘는 OS 버전을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요거 이제 실행해 보면은 제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get available processors 하게 되면은 현재 내가 돌리고 있는 컴퓨터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코어죠, 코어. 코어를 몇 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찍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니터링 툴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죠. CPU 로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요거는 그냥 실행하고 중단되기 때문에 0으로 찍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탈 메모리 사이즈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로드라는 메소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걔는 이제 실시간으로 메모리를 몇 %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요거 1024 요 3개 둔 거는 기가로 만들려고 그냥 넣어준 거고요. 자,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죠? 네. OS 버전 저는 이제 맥 OS를 쓰고 있고요. 14.1.1까지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고, 그 다음 이제 코어가 제가 M1 맥북인데 M1 맥북 8코어짜리, 7코어짜리는 안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CPU CG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으로 나오죠, 지금. 예. 그냥 실행되고 멈추는 거기 때문에 CPU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재기도 전에 그냥 끝나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토탈 메모리는 16기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찍어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프링 부트 혹은 이제 자바로 개발을 했을 때 시스템 환경 변수랑 그 다음에 CPU랑 메모리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개발자들은 거의 대부분 SI 개발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SI 개발자가 뭐 일도 힘들게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좀 레벨이 낮은 개발자로 무시당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화내지 마시고 저처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